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피아 아카데미의 리딩 엑스퍼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석 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독해를 잘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독해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글을 읽으면서 수필이건 논설문이건 설명문이건 시이건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화책이건 글감의 종류와 상관없이 단락마다, 영어로는 패러그래프라고 하죠. 단락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의 언어로, 즉 세련되게 쓸 필요가 없어요. 조금은 쉬운 말로, 여러분의 말로 써보는 연습을 해보면 여러분의 글 읽기 실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유닛 1의 애니멀스 편의 두 번째 이야기인 중앙아시아, 즉 몽골 지역 있죠? 이쪽에 살고 있는 싸이가 영향에 대한 얘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출발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책 교재의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11페이지 우측 상단에 오늘 자주 나오는 그와 같은 패턴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의 필기 내용을 쓰시면서 설명을 들으면 되겠어요. 자, today's parents. 첫 번째, 자, 명사, 콤마, 명사 구조라는 게 있어요. 자, 일명, 명콤명이에요. 명콤명이 나오면 얘는 동격의 표현을 합니다. 쉬운 말로 쌤쌤이, 그쵸? 앞에 나온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자 쓰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뒤에 나와 있는 요 명사를 먼저, 그래서 뭐뭐인 혹은 뭐뭐라는 명사의 형태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문장을 길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형용사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 명사 다음에 동사 ing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문법적인 이름은 분사라고 그래요. 분사는 원래는 동사였으나 ing라고 하는 형태로 변신하여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녀석을 우리는 분사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형용사라는 것들은 명사 앞에 오게 되어 있는데 그 형용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즉 길어지는 경우는 무엇이냐? 뒤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즉 수식어는 크게 말하면 명사 혹은 전치사 명사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그 분사와 함께 할 때는 분사는 앞의 위치에서 이와 같이 뒤의 위치로 후치 수식의 위치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을 해석할 때는 이 분사인 ing라고 하는 것은 보통 되게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하고 있는 명사라는 해석의 틀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수식어의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표현 중에 하나로서 글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하지만 학생들이 그와 같이 자주 등장하지만은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역시 명사를 꾸며주는데요. 명사 다음에 콤마 다음에 which 와 같은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주 용법이라 하는데 보통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독해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나오면 콤마를 그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일 때는 그것은 복수일 때는
그것들은 블라블라다라는 해석의 틀을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명사 다음에 역시 수식을 해주는 형태가 등장하는데 오늘 무려 세 가지나 하네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얘도 역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문법적으로는 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사이에는 대시라고 하는 녀석이 생략되어 있어요.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 하고요. 자, 해석은 역시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주어 동사를 주어 동사하는, 주어 동사한 명사라는 해석의 틀을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반복되는 표현인 패턴으로서 지금과 같이 네 가지의 표현을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집중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10페이지의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분석 1번. What is the best title for the passage? 자, 제목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제목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역시 글의 중심 내용 파악 유형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로서 제목이라고 하는 이 문제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글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야 돼요. 다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글의 포괄성 플러스 글의 중심 내용을 압축을 시켜놔야 돼요. 매력적으로. 그래서 함축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역시 지난 시간에 했던 주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구성 요소가 있어요. 구성 요소.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 제목들을 구성 요소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렇죠. 소재. 그 다음에 그 소재에 대해서 어느 방향의 얘기를 하겠는가.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들어간 것이 바로 제목이에요. 자, 소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글 속에서 반복되는 반복어가 되겠죠. 이 반복어에 대해서 어느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를 찾는 것이 바로 제목 문제가 되겠어요. 자, 우리 함께 A부터 D를 싹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A deadly disease threatening humans. 자, 치명적인 병이래요. 어떤 병이라고? 인류를 위협하는, 그치?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병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즉 소재가 병이겠죠. 그리고 그 병에 대한 무슨 얘기?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방향성의 얘기를 한다면 답은 A가 될 거예요. 다음 B, The Saiga Helping Farmers Fight Climate Change. 자, 이번에 소재는 B는 싸이가. 그쵸, 여러분들? 코크니 우리 영양인데 이 소재에 대해서 도움을 준대요. 농부들이 싸우는데. 자, 농부들이 싸우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싸우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놀라운 슈퍼 영양에 대한 얘기일지. 자, C. Unusual antelope with an uncertain future. 자, 특이한 영양이에요. 어떤 영양인가 봤더니 불확실한 미래를 가진 우리 특이한 영양에 대한 얘기인지. 마지막 D. A dangerous migration leading to a species extinction. 자, 위험한 이주래요. 위험한 이주래요. 이동이죠, 여러분들. 초래하는, 뭘 초래하는? 종의 멸종을 초래하는 위험한 migration. 자, 이동이라 합니다. 그럼 소재는 이동이겠죠. 이동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겠다, 여러분들? 아, 종의 멸종을 초래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건 바로 여러분들 D가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 2번 문제. Which is not true about a saiga? 자, 사이가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용 불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용 불일치.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찾는 문제. 자, 3번은요. Why has a large disparity between the number of males and females occurred? 역시 세부 정보죠, 여러분들. 세부 정보를 올바르게 따박따박 해석을 잘했느냐를 평가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눈썰미가 필요하죠. 위치, 추적, 능력이 필요해요. 잽싸게 읽었던 내용 중에서 다음에 질문에 답이 되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죠. 자, 그런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해요. 자, 해석해 볼까요? 이유예요, 이유. 자, why has a large disparity? 자, 왜 여러분들 커다란 불일치,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자, 누구 사이에? 숫자 사이에. 자, 뭐의 숫자? 수컷과 암컷의 숫자 사이에 커다란 불일치, 차이는 왜 has occurred? 발생을 할까요? 발생이 할까요? 자, has pp죠. 자, 이런 시제를 뭐라 한다? 현재 완료다. 자, 현재 완료는 어떨 때 쓴다? 타임라인에 보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어느 순간에 발생한 일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 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쓰이는 시간 표현이 바로 여러분들 현재 완료죠. 그러므로 해서 이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간 표시를 통해서 이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과거에서부터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점을 이해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요. Which is not mentioned as a threat to the Saiga in paragraph 3. 자, 세 번째 단락의 내용 중에서 사이가에 대한 위협, threat로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럼 벌써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뭐를 다룬다? 자, 위협이라고 하는 threat를 다룰 거예요. 그렇죠? 위협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 위협들에서 1번, 2번, 3번, 4번 나올 거예요. 그 내용 중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머리 문제네요. 자, 토플 유형의 우리 프로스 서머리 문제인데요. 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독해를 잘하기 위한 팁 중에서 뭐를 소개했어요, 얘들아? 단락별 내용을 정리하는, 어떻게?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여러분만의 언어로 써보는 그와 같은 훈련에 대한 팁을 드렸죠. 바로 여러분들 이와 같이 5번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쓰이는 그와 같은 방법을 여러분들이 평소 글읽기라고 하는 것에 접목시키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다음에 5가지 문제를 우리 가지고 함께 본문을 글의 내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먼저 월드 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10페이지 월드 책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highlighted words, 명암 표시된 단어들 중에서 다음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서 빈칸에 올바른 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 보시면 6가지의 단어들이 나와 있죠. distinctive, migration, poacher, disparity, scarce, livestock. 자, 이 중에 다음에 1번부터 5번에 나와 있는 영영풀이에 맞는 단어를 찾아서 써보도록 할게요. A large difference, 커다란 차이죠.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바로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단어인 disparity가 되겠죠. 자, 이쁘게 써봐요. disparity. 자, 2번은 different from others, especially in a noticeable way. 자, 눈에 띄는 방식으로서 특히나 다른 것들과 다른, 구별되는, 그래서 뚜렷한이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 단어네요. distinctive.
자, 세 번째, animals that are raised on farms. 자, 이때 수동태 are raised죠. 그래서 raise는 들다란 뜻도 있고 기르다, 양육하다, 재배하다 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농장에서 길러지는 동물들이네요. 가축이라 하죠. 그래서 livestock. 다음 4번. A regular movement of a group of animals from one place to another. 자, 정기적인 이동이래요. 그룹의 동물들이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그래서 이동이라 하죠. 그러므로 해서 migration. 자, 마지막 5번. Not having enough of something. 자, 무언가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서 scarce. 드문, 희귀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위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 우리 의미를 영영풀이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로 올라가서 웜업 퀘스천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상단에 나와 있는 웜업 퀘스천부터 우리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선생님과 함께 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단락별 중심 내용을 함께 여러분 스스로 적어보시면서 같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arm-up question. Do you know what strange looking animal? 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싸이가라는 녀석이 대충 어떻다는 것을, 생긴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이상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상한 외모의 동물을 알고 계십니까? The saiga, an antelope inhabiting Central Asia, has long, thin legs and a body about the size of the sheep's. 자,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 아까 다뤘던 어떤 구조다? 명이네요. 그리고 이 안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우리 패턴인 명사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 동사 ing. 뒤에 오는 이유는 뭘 달고 있다? Central Asia라고 하는 명사. 그래서 얘가 앞에 있는 얘를, 또 얘가 앞에 있는 싸이가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는 직독, 직해라고 하는 내림차순의 해석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그 다음에 과정에서 직독, 직해한 영어의 표현을 우리말의 어순으로 전환하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훈련을 하세요. 이와 같은 훈련을 거듭할수록 어떠한 과정이 직독직해의 순서를 우리말의 순서로 바꾸는 과정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직관적인 과정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먼저 직독직해, 그 다음에 직독직해의 내용을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어순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연습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아시아에 서식하는, 사람이라면 거주하는 거죠. 영양인 싸이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가 되겠죠. 수일치 항상 확인하시고요. 자, 뭘 갖고 있는가 봤더니 길고 얇은 다리. 자,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표현을 토대로 이 첫 번째 단락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싸이가라고 하는 소재에 대해서 외모, 생김새를 알려주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치? 예상되시죠? 자, 길고 얇은 다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을 갖고 있대요. 어떤 몸인가 봤더니 대략 양의 크기와 같은 몸을 갖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sheep's 다음에 소유격의 대명사 표현으로서 뒤에 body가 생략되어 있음을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males로 변했죠. 수컷들은 갖고 있어요. raised horns. 그래서 여러분들 굴곡진 무늬의 뿔을 갖고 있는데요. 저번 시에 나왔던 표현이죠, 여러분들. 명사 다음에
자, 대시 등장했을 때 이 that 이하라고 하는 것은 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형용사는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을 한다? 종결어미가 니은에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자, 어디까지? 약 25cm 길이까지 자랄 수 있는 자, 굴곡진 무늬의 뿔을 갖고 있습니다.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the saiga is its large and bent nose, which hangs downward over its mouth.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그치? 뚜렷한 특징은, 사이가의 특징은, 자, 여기가 feature가 주어예요. 자, is 동사가 되겠죠? 그것에, 대명사는 항상 뭘 지칭하는지를 짚고 넘어가세요. 당연히 여러분들, 사이가가 되겠죠? 사이가의, 자, 뭐예요? 커다랗고 구부러진 코. 커다랗고 구부러진 코. 그게 뭐라고 얘들아? distinctive feature.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사이가의 외모 중에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 뚜렷한 특징이 바로 여러분들 크대요. 그리고 구부러져 있는 코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세 번째 패턴이죠. 세 번째 패턴이 누가 나왔어요? 콤마, which. 어떻게 해석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nose가 단수기 때문에 그것은. 즉, 그리고 그것은 hangs, 늘어져 있어요. 아래쪽으로 덮고 있어요. 그것에 사이가에 여러분들 입을 덮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가장 뚜렷한 특징은 사이가의 특징은 어떤 거라고 얘들아? 커다랗고 구부러진 코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자 늘어져 있어요. 아래쪽으로 그것에 그리고 그것의 코를 입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징 중에 뭐가 등장했어 얘들아? 우리 특별한 코가 등장했어요. 코. 그치? 자, 그 다음에 this unusually shaped nose.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그 다음 문장에도 주어가 누구니 얘들아? 이 코예요. 코에 대한 추가 설명을 또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긴 코는 얘가 주어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filters라고 하는 동사 나온 거예요. 자, 걸러냅니다. 뭐를? 먼지를요. 자, 이때 시간 표시니까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during dry summers. 자, 건조한 여름 동안에 먼지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막 지역도 많은 중앙아시아 초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 건조한 여름날에 먼지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먼지를 걸러주는 또 역할을 한대요. 코가 어때요, 얘들아? 입을 마스크처럼 막고 있고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자, and 등접이죠, 얘들아. 등위 접속사. 그래서 여기 있는 warms는 B일 텐데 이 B와 동일한 형태 A가 누군가 봤더니 자, 앞에 있는 Peters가 되겠죠. Peters. 그리고 얘가 B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주어는 누구예요? This unusually shaped nose가 되겠지. 여기에 얘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들 생긴 코는 덮여줍니다. warms는 동사일 때 따뜻하게 해주다, 덮여주다. 덮여준대요. 뭐를? 공기를요. 자, 명사 다음에 뭐가 등장했다 얘들아? The saiga breathes in. saiga breathes in. 그 다음에 during cold winters. 자, 아까 우리가 네 번째 다뤘던 명사 다음에 뭐가 나오는 구조니? 주어 동사 나오는 구조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자, 어떤 공기인가 봤더니 사이가 영향이 추운 겨울 동안에 들이마시는 공기를 대표줍니다. 그래서 코의 역할은 먼지를 걸러줘요. 자, 그 다음에 공기를 호흡 공기를 그치? 따뜻하게 해줍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It also helps the saiga communicate. 자, 대시가 되겠지 얘들아?
대신은 뭐예요? 부가 설명이에요. 자, 그것은 역시 주어가 계속 누구니? 코떼기죠. 코. 이상하게 생긴 코는 also 추가 설명이라는 얘기예요. 동일 성질에 도움을 줍니다. 자, help A 투부정사 혹은 투가 생략되어 있는 동사 원형의 원형 부정사죠. A가 동사 원형하는 것을 돕다 이런 뜻이에요. 사이가가 소통, 의사소통하는 것을 도와준대요. 그래서 코는 여러분들 또 의사소통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자, 뭐가 봤더니 수컷들은 사용합니다. 그것을 코를 뭐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울음소리를 자 명사 다음에 that 나오면 앞에 나오는 명사 수식. 자 암컷들을 유혹하는 커다란 울음소리를 만드는데 사용한대요. 그래서 의사소통으로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야? 다른 성을 유혹하는 데 쓴다고 하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외모에 대한 얘기를 지나서 두 번째 단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The saiga is a migratory animal and each spring herd made of thousands of individuals undertake a long, difficult journey north to their grazing grounds. 자, 문장이 길네요, 여러분들. 자, 사이가는 이동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매 봄은 봄마다 자,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인가 봤더니 made up 역시 pp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치사 명사 구조예요. 수천 마리의 개체들로 구성된 수천 마리로 구성된 무리들은 undertake 뭐 한다고 얘들아? 자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자 수행한대요. 그치? 길고 어려운 여행을 떠납니다. 이런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어디로? 북쪽으로요. 자, 북쪽에 있는 어디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북쪽의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동이에요. 이동. 우리 영양들의 이 사이가 영양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males stars 남자 즉 수컷들이 먼저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암컷들이 따라갑니다. 뭐한 후에? 출산을 한 후에 따라간대요. 자, during 시간의 표시가 되겠죠. migration 이 이동하는 시기 동안에 자 암컷과 수컷의 그런 사이가 우리 녀석들이 되겠죠. 영양들은 무려 이동을 한대요. 동사 뭐뭐 이상을 100km per day 무려 하루에 100km 이상을 우리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자 once 나오고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이거 이때 once는 접속사예요. 자,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의미죠. Migration is finished. 이동이 끝나면 그들은 disperse.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얘네들이 이제 끝나면 흩어진대요. 어떻게? 보다 작은 무리로 이제 흩어진다고 하네요. 자, 매 11월마다 사이가 우리 영양들을 make the equally challenging journey back south. 자, 한데요 똑같이 힘든 여정을 돌아가는 여정을 어디로? 남쪽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래서 북쪽으로 이동. 풀을 먹으러 다시 여러분들 남쪽으로 이동. 뭐 할까요? 아까 나왔죠? 출산 등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런 이동에 대한 얘기를 우리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aiga faces several serious threats. 안 좋은 얘기네요. 자, 사이가 직면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 심각한 threat, 위협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가가 영향이
직면한 위협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위협들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떤 위협들인가 봤더니 They are hunted for their meat by local people. 자, 그들은 어때 얘들아? 고기를 얻고자 하는 지역 사람들의 먹잇감이에요. 사냥이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냥이 된대요. 자, 먹잇감으로 여러분들 사냥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싸이가의 수를 급격하게 여러분들 상당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냥되는데 사냥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바로 개체수가 그쵸 여러분들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개체수 감소예요.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 Moreover, 같은 의미, 성질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추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다가 역시의 moreover죠. Poachers kill the males for their horns. 자, 누구만 죽여요? 수컷들만 죽여요. 뭐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25cm짜리의 여러분들 뿔이죠, 여러분들. 요 뿔을 쌍똥 자르기 위해서 수컷들을 죽인대요. 자, 콤마 위치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우리 공부했던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들을, 그쵸? 그리고 그것. 앞에 있는 전체 문장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자, 이렇게 우리 이런 밀렵꾼들이 남자 수컷들의 뿔을 얻기 위해서 죽이는 것은 자, 초래해 왔습니다. 뭐를? 커다란 불일치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요 내용이 뭐가 되는 거니? 얘들 앞에 있는 내용이 요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3번 문제의 근거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누구 사이에 수 사이에 수컷과 남컷의 개체수 사이에 커다란 불일치를 만든다고 하네요. 뭐가? 밀렵꾼들의 뿔을 위한 수컷의 사냥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수컷.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 밀렵이 되겠죠. 그래서 밀렵은 여러분들 누구에게? 수컷들에게. 뭐 때문에? 뿔 때문에. 자, 그래서 불일치, 개체수의 성별 불일치를 초래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man-made climate change.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는 또한 역시 자, 야기해 왔습니다. 감소를 싸이가의 개체수를요. 자, as many parts of the 싸이가's habitat are turning into desert. 이때 as는 뒤에 내용을 보니까 because에 대한 의미가 되겠죠. 자, 뭐 때문에? 싸이가의 서식지의 많은 부분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로 여러분들? 사막으로요. 세 번째는 우리 위협이 뭐야? 기후변화죠.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 그래서 서식지에 뭐야? 사막화죠. 그럼 뭐 당연히 먹을 게 없겠죠. 그렇죠? 자, 그 결과 이와 같은 우리 위협의 결과 중에 여러분들 사막화의 결과로서 The plant the 싸이가 feeds on. 자, 역시 우리가 첫 시간 처음에 했던 뭐가 등장한다 여러분들? 자, 여기 나와 있는 자, 싸이가 주어 동사죠, 여러분들. 그래서 명사 주어 동사 구조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싸이가가 먹고 사는 식물들은 have become scarce. 자, 드물게 되었어요. 즉 희귀하게 되었어요. 즉 부족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즉 부족하게 된 현상은 and he. 자, 어떻게 한 거야, 얘들아? 이 종들을 멸종 위기에 처하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내용은 뭔가 볼게. 자, a deadly epidemic. 자, 치명적인 여러분들 전염병이 퍼졌어요. 자, 어디로부터?
자, livestock, 가축으로부터, 지역 농부들의 가축으로부터 누구에게로? 바로 여러분들, 싸이가 영양에게로 퍼져왔습니다. As these farm animals are not native to the region, tigers have no immunity to the diseases they carry. 자, 이때 역시 얘는 because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농장의 동물들은, 이 지역에 있어서 원래 여러분들, 어때요? 가축인데, 원래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와 같은 여러분들, 토착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싸이가들은 어떠한 면역력도 이 병에 대해서 없대요. 어떤 병이야? 역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죠. 그래서 우리 farm animals들이 어때요?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어떠한 면역력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싸이가의 그런 미래를 개체수를 흔들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은 무슨 내용인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Despite recent conservation efforts. Despite는 여러분들 뭐뭐에도 불구하고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죠. 같은 표현은 in spite of. 자, 최근에 보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싸이가의 영향의 개체수는요. has been dropping.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지금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자, 급격하게 여러분들 감소해오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과거겠죠, 여러분들. It exceeded 1 million. 자, 싸이가의 개체수는 무려 100만을 넘어섰지만 지금은 과거는 이랬고 지금은 estimated to 뭐뭐라고 추정되어지다 이런 뜻이죠. 약 50,000 즉 5만의 여러분들 5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은 현재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죠. 자, 현재 상황을 현재인데 역시 위기예요. 개체수가 여러분들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잖아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 싸이가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싸이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요소가 있고 현재도 위기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와 같은 우리 싸이가 영향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아까 문제를 통해서 다 함께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뭐라고 얘들아? 바로 싸이가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 싸이가 어디 나와 있어? 위에도 나와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자, 근데 어디에? unusual and to love. 이렇게 동의 표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니? 바로 싸이가가 되겠죠. 근데 싸이가 어떻다고 얘들아? 자, 위험에 처해 있고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가진 답은 그래서 C가 되겠죠. 답은 C. 자, 2번은 여러분들 싸이가에 대해서 사실 아닌 것은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몸의 크기는 영양과 비슷하다라고 여러분들 나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영양과 비슷한 몸 크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단락에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었죠. 자, 네, 남사. 그치? 그럼 수컷들의 뿔을 25cm 역시 첫 번째 단락에 외모를 설명하는 특징에 있어서 나왔어요. 자, 둘 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싸이가의 코는 keeps it from 동사 ing. 여기서 또 하나 알고 가야 되는 표현이 keep a from 동사 ing. 자, 이때 keep 대신에 stop을 쓰기도 하고요. prevent를 쓰기도 하고요. 자, 의미는 a가 동사 ing 못하게 하다. 자, 방해 금지의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자, 코는 뭐를 못하게 그것이 즉 싸이가가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게 한대요. 자, 뭐 하는 동안에? 여름 동안에.
역시 여러분들 나와 있던 내용이죠. 여러분들 코의 역할 중에 필터의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D는 females attract males by making loud sound. 암컷들이 수컷들을 유혹한대요. 커다란 소리를 만들므로써 라고 여러분들 의사소통 기능에 나와 있던 내용이죠. 근데 의사소통 기능을 잠깐 살펴보잖아요, 얘들아. 거기 나와 있는 의사소통 기능에 있어서 누가 잘 나와 있네요. 남자가 어떤 거니? 여자를 꼬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반대로 나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D번이 되겠죠. 답은 D예요. 자, 3번에 아까 우리 수컷의 그 다음에 암컷의 숫자의 커다란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은 자, 왜 일어난다고 얘들아? Because. 자, sorry about that. 자, 어디 나와 있어요, 얘들아? 위협 중에 우리 사냥꾼이 아까 나와 있었죠? 사냥꾼. 그쵸? 사냥꾼들이 뭐 한다고 얘들아? 우리 밀렵꾼들이 죽인다고요. 그쵸?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거죠? 불일치를 초래하는 요게 결과고요. 앞이 원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답을 어떻게 쓰면 된다? 바로 poachers. 그 다음에 kill. kill the males. 그 다음에 for their horns.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kill the males. 그쵸, 여러분들. 그 다음에 for their. 큰일 날 뻔했어요.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쵸? 다음에 4번 갈게요. Which is mentioned as a threat to the saiga in paragraph 3. 자, 우리 위협으로 뭐 나왔어요, 얘들아? 먹잇감, 사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고기로, 식량으로. 그 다음들 우리 수컷의 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후변화. 사막화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런 내용들이 위협이라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illegal killing. illegal killing. 자, 불법적인 놈들 뭐 하는 거야? 죽임이죠. 자, 그들의 고기를 위해서 사용됐다는 건 맞죠, 여러분들? 두 번째, 기후변화네요, 얘들아. 인류 활동 맞죠? 자, 세 번째, 치명적인 병이래요. 자, 기원하네, 그치? 어디로부터? 농장의 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자, 전염병 맞죠, 여러분들? 네 번째, 증가하는 숫자예요. 포식자들의 이런 거죠, 여러분들. 사이가를 먹이로 삼네. 그쵸? 안 나왔어요. 답은 그래서 역시 D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세스 서머리 문제로서 여기 나와 있는 The sentence below is the first sentence of the short summary of the passage. 자, 밑에 있는 여러분들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에요. 짧은 우리 요약문에 있어서 그래요. 자, 두 가지의 추가적인 문장을 고르래요. 밑에서부터 요약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 이게 도입문이죠, 여러분들. 사이가는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영향입니다. 자, 독특하게 여러분들 커다란 콧대기를 갖고 있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얘들아? 이동 나오고 위험 요소 이런 게 나왔었죠, 여러분들. 그런 것을 갖고 있는 내용을 봤더니 A는 남자들, 그다음 암컷, 수컷과 암컷의 사이가들은 커다란 소리를 수컷만, 그치? 틀렸어요. 잘못된 정보예요. 1년에 2번 사이가는 자, 수행한대요. 뭐를 여러분들? 길고 어려운 이주를 무리를 지어서 자, 이동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B가 역시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e number of male saigas is now much larger than the number of females. 여자보다 수컷, 즉 수컷이 암컷보다 어때요? 개체수가 라저가 아니죠, 여러분들.
자, 훨씬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D번은요. Hunting, climate change, and disease have greatly reduced the Saiga population. 사냥과 기후변화와 질병이 커다랗게 감소시켰다. 사이가의 개체수를. 이라고 여러분들 위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었죠. 됐고, 여러분들. D번 되겠죠. 됐고, 이 다음에 B 나오고, 이 다음에 D 나오고. 자, 마지막까지 thanks to 뭐뭐 때문에 because of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노력, 보존의 노력 덕분에 싸이가의 개체수는 올라가지 않았죠, 여러분들. 야, 우리 100만 마리까지 아닙니다. 이제 5만 마리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 싸이가 영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을 우리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만한 팁으로서 단락별 우리 내용을 요약하는 훈련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들 다음 시간 우리 숙제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12, 그 다음에 13페이지 내용을 여러분들 풀고요. 역시 그 글의 내용을 푸신 다음에 근거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꼭 해오셔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근거를 표시해 오시고 그 다음에 전체 문장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 해석까지 여러분들 해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숙제는 homework 적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뭐 하라고 얘들아? 우리 12 풀기 하시고요. 근거. 그 다음에 단어 정리도 해오시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12, 13페이지 전문 해석까지 해오시는 숙제 되겠습니다. 자,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수고들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Reading Expert 3의 김민석 쌤이었습니다.